네, 시장 이슈와 함께 또 전략 함께 고민해 봅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다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그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뒤에서 랩을 할 예정이어서 일단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 종목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지난주 이후에 조금 수익권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종목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절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지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리뷰 일단은 다 보유 관점에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봐야 할 텐데요.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오늘 풀어주실 건가요? 이제 랩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원래 준비했던 내용인데 IMF가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시작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FTSE에서 이번에 공매도를 추가 연장하고 MSCI에서 연장하면은 각각 뭐 30조씩 돈이 나갈 거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IMF가 우리나라 공매도 시작해도 된다는 의견을 줬을 때 딱 제 머리에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웬 오지랖 딱 이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교재까지 나와 있는 주장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주장이냐면은 주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거나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용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외우는데 보통 며칠 전까지도 이런 내용들 뭐 주말에도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 나왔었죠. 어쨌든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수 밀리잖아요. 현재 지금 공매도 중지된 상태죠. 최근에 게임스탑 이슈, 중국발 이슈 그리고 EU와 미국 간 이슈를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아서 시장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매도 따위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이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시장과 기업의 적정 가치는 각자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지 공매도 따위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고 싶고요. 두 번째,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외국인 기관들의 투자 전략, 뭐 롱숏 전략 이런 거 다 알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아예 기본적으로 깔고 보통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긴 있지만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 원화가 강세로 좀 가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매수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숏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여러분들께 체크를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 거를 이유와 명확한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 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현재 철저하게 개인과 외국인들의 어떤 불공정한 이런 상황에 있는 숏 전략을 오픈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최소한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전쟁터죠. 공매도 이거 사실 개인들한테 오픈돼도 저 같은 사람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매도가 오픈돼도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개인들한테 대주 서비스를 좀 증가시키고 있죠. 이 부분도 뭔가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금지되는 무차익 공매도 등 불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잡아야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굉장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매도를 개인들한테 완전히 오픈하고 나서 개인들이 잃은 돈은 사실 각자 판단해서 이제 잃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책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결정해서 투자했는데 그걸 누구 핑계를 대겠습니까?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간의 공정한 투자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내법상의 불법인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사실 이번에 빠졌는데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매도 전산화 이건 좀 만들어 놓고 보면은 많이 좀 의심이 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다양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월도 공매도 이제 부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사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공매도엔 이슈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수급적인 이슈에서 연기금이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는 가져가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연기금의 수급을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은데 이걸 일일이 또 지난번처럼 계산을 다 해서 보여드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방송은 뭐 제일 많이 보시는 방송이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에 제가 진짜 궁금한 내용 두 가지만 딱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깔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작년 3월 급락장을 포함해서 이제 항상 위기 때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라는 부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2020년도 작년 3월 1일부터 이제 1월 31일까지 연기금과 우리나라 지수와의 흐름입니다. 보라색 차트가 연기금의 순 매수 차트고요. 그리고 까만색 차트는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월 달에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연기금 매수 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도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우리나라 지수를 매수를 해서 올려왔습니다. 근데 이 매수세는 보시면은 여기 6월 달쯤에 6월 달쯤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수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2,1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2,000포인트가 딱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좀 불안해지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7월 달부터 이 시점부터 이제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인데 이 정도 포인트 보시면 대략적으로 2,150포인트 정도 용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도가 크게 한번 꺾이는 시점이 8월 달인데 이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코스피 포인트가 2,2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는 횡보를 하는데 연기금 계속 매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의 어떤 셀링 포인트, 셀링 밸런스 포인트가 2,2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근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1월 달부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불을 뿜고 그 이후에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거의 매박 꽂는 수준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도세 일단 우리가 화가 나지만 어차피 연기금의 이 수익은 우리 노후 자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작년 11월 말 기준 기금운용본부 자산별 성과 내역인데요. 보시면 국내 주식 작년에 11월 달까지 잠정치가 수익률이 20.39%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고요. 최근에 기간 동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만들었고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많은 큰 수익을 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국민연금 사실 아시겠지만 이걸 개인 투자자의 어떤 계좌 수익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를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일단 안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매도를 할까? 이 부분인데 제가 사실 작년 증시라인에 한 11월, 10월 그때쯤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고하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 보시죠. 보시면은 본 화면은 2021년 1월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매도한 금액인데 연기금이 8조 원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 순 매도를 했습니다. 1월 한 달간.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3,2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매도 물량이 제가 30에서 32조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1월 달에 3,266포인트를 찍었으니까 1월 달 기준으로 32조 원을 내놔야 된다라고 봤을 때 1월에 8조 나왔으니까 남은 물량은 이제 24조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그럼 외부적인 조건 뭐 특별한 다른 게 없다, 픽스됐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지수가 횡보한다고 봤을 때 약 매달 8조 원씩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번 달 포함해서 한 3개월 정도가 나오면은 연기금 물량은 거의 정리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연기금이 매도를 시작한 포인트가 2,250포인트 근처죠.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작년 연기금 셀링 포인트를 봤을 때 이번에 매물이 크게 소화가 되면 그 포인트는 우연히도 지수와 연기금의 매도세가 크로스되는 2,600포인트 근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2,250에서 2,600까지 셀링 포인트가 올라왔고요. 그럼 3개월 후에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 나서 그 이후에 셀링 포인트가 한 번 더 올라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3,000에서 3,050포인트 근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즉 3,000포인트 이하 주가 안 빠집니다. 연기금이 그 이하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연기금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결론이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답을 드리는 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감히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대신해서 기금운용본부에게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올해 2021년 운용계획을 짜시면서 국내 투자 비중을 17.3%에서 16.8%로 0.5%포인트 줄이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 우리나라 지수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맞다면은 혹시 이 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로 자료를 하나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료, 이제 우리나라의 기금운용본부 자료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별
가치 레이쇼, 이제 밸류 레이쇼를 표시한 자료인데 동그라미가 우리나라고요. 보시면은 전 세계 국가의 저평가 순인데 이게 작년 10월 말 기준, 11월 초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다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거 고평가 자료인데요. 고평가가 미국입니다. 고평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일단 이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국보다 저평가 국가인데 굳이 우리나라 거 매도해서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해서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이런 의사가 좀 있으시다면은 부탁드리고요. 만일 없으시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를 늘리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죠. 말 그대로 코스닥을 더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데 코스닥을 늘리겠다면은 코스피를 그만큼 많이 낮추시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멘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사실 참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지 않나요? 네,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의 매도 물량 이상을 사실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들어오는 이제 어떤 영향 자체는 많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네. 어떤 개인들의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감정에 의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 네. 대해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 3개월 정도 매물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연기금이 매도 물량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전략을 좀 쌓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매도와 함께 또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기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지켜보면서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